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우입니다. 오늘은 매월 초 제 채널에서 올려드리기로 한 퀀트 자료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 경영학 박사이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컴퓨터공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제 채널의 영상이 처음이시거나 몇 번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할 은퇴 이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대한 젊어서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금리 시대에서는 어차피 갑부가 아닌 이상 지금 재산을 꽤 모아두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모른다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 수익률을 쫓는 지수 추종 ETF에 개인연금 저축과 IRP 등을 통해 꾸준히 적립식으로 적금하듯이 투자하고,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과 퀀트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퀀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큰 벽이 존재합니다. 물론 퀀트킹 같은 투자를 위한 유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퀀트 투자를 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매월 말일 또는 초일에 제가 직접 코딩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재무자료를 뽑아서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쉽다고 여겨지는 퀀트 전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 계속 리밸런싱 하는데 그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현재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엘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통해 어떻게 투자할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이나 ETF를 실제 매입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실제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는 1802년에 1달러로 주식과 국채, 그리고 금, 현금 이렇게 들고 있었다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었을지에 대한 와텐스쿨의 제레미 시겔의 자료입니다. 주식의 경우 지수에 투자하는 형태였다면 210년 후에 1달러가 70만 4,997달러가 되네요. 장기국채는 1778달러, 단기국채는 281달러, 금은 4.52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었다면 0.05달러. 주식의 경우 매년 6.6%의 수익률이라면 210년 후에는 70만 4,997배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아주 중요한 투자 자산이지만 오늘은 금융자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만 투자를 해야 하느냐? 물론 주식에만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경제 대공황,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죠. 그럴 때 커다란 낙폭을 겪게 됩니다. 이 낙폭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의 예상 수익률을 좀 낮추고 리스크도 함께 줄이는 게 자산 배분입니다. 그럼 왜 자산을 섞으면 수익률과 리스크가 같이 낮아지느냐? 잘 나가는 주식에 100% 투자 안 하고 50%만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왜 줄어들까요? 바로 자산 간의 상관관계 때문인데요. 상관관계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표기를 합니다. 어떤 자산의 가격이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이면 1, 정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삼성전자와 S&P 지수의 상관계수는 무려 0.908입니다. 즉 삼성전자 주가는 미국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 10년 국채화는 마이너스 0.162, 즉 상관이 거의 없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은은 0.258, 상관관계가 낮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우상향하지만 상관관계가 낮거나 서로 반대인 자산들을 섞으면 리스크도 함께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SPY, SPY라는 ETF나 QQQ,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 이런 지수형 ETF와 채권형 ETF 두 가지를 6대 4로 투자하는 것을 자산 배분의 기초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10년간의 데이터를 볼 때 20년간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을 58%, 채권을 42%로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은 2% 정도이며 연간 실질 수익률은 5.3%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요 위에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가 매도 저가 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기로 했고 자산을 주식과 채권, 원자재, 현금에 각각 10,000달러, 즉 25%씩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년 후에 주식은 15,500달러로 올랐고 채권은 9,000달러가 되고 원자재는 9,500달러가 되었다고 해보죠. 현금은 그대로 10,000달러였을 거고요. 그럼 총액은 44,000달러가 된 거죠. 리밸런싱을 할 때 이 44,000달러를 다시 25%씩 비율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4분의 1씩이 11,000달러씩이니까 주식은 4,500달러만큼을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은 2,000달러를 사고 원자재는 1,500달러를 사고요. 현금에 1,000달러를 더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럼 이런 번거로운 걸 왜 하느냐? 그냥 주식만 사면 되지 않느냐? 물론 장기간 20년 이상 투자하실 거면 주식 ETF만 투자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락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야 괜찮지만 곧 은퇴하실 분들이 주식에 넣었다가 폭락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은 낮추고 리스크도 같이 낮추는 그런 자산 배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나 영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우상향 수익률 그래프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채권, 금, 현금에 4분의 1씩 투자했을 때 2013년 중반부터 2020년 말까지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초기 자금 2만 달러, 매달 1,000달러씩 불입했을 때 연간 복리 수익률이 8.88%, 전고점 대비 최대 손실률은 11.61%였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쇼크였던 건데요. 당시 코스피가 최대 43.9%, 코스닥이 53.79% 떨어졌던 것과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 자산 배분 비율을 변경하고 주식 부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퀀트 전략을 섞는 게 제 포트폴리오 공부의 목표입니다. 저의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입니다. 여느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자산 비중 중에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자산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65%, 그중 미국 S&P의 15%, 나머지 50%는 제 퀀트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에는 15%, 맥쿼리 인프라라는 리츠의 10%,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의 1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저의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22.29%, 같은 기간 코스피는 11.5%, 코스닥은 1.38%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 1.14% 수익률입니다. 코스피는 1.78%, 코스닥은 마이너스 0.17%로 코스피 수익률보다 좀 못하네요. 자, 그럼 제가 마법 공식보다 더 쉽고 수익률 좋은 퀀트 전략을 만들지 못한 관계로 조엘 그린블란트의 마법 공식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률을 보시죠.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그대로 투자했을 경우 10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무려 67.1%만큼 수익이었네요. 5개월 동안요. 20종목일 경우 46.89%, 30종목일 경우에는 47.94%입니다. 그런데 전 퀀트 전략을 적용할 때 보통 20에서 30종목 투자를 권합니다. 아마도 국내 퀀트 관련된 컨텐츠에서는 1등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강환국님의 책에도 보면 이 논문을 소개해 주십니다. 이 논문을 보면 18종목에서 30종목을 투자할 경우에 그 분산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럼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엘 그린블라트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의 저자이고 1985년부터 고담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20년간 연평균 약 40%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은 아주 간단한 공식을 줍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는 건데요. 그럼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일까요? 돈 잘 버는데 저평가된 주식이 사고 팔기에 좋은 주식이겠죠. 돈 잘 버는 것은 ROA, ROE, ROIC 등의 지표를 써서 이 수치가 높고 동시에 저평가 척도인 퍼, EV, 에비타 등이 낮은 기업들을 점수화해서 순서대로 구입하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퀀트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이 퀀트 전략을 적용할 때는 소형주들을 대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보실까요? 이것은 전 종목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테스팅한 결과입니다. 30종목 투자 시 연간 10.31% 수익률이었네요. 그리고 이것은 시가총액 상위 20%를 대상으로 투자한 겁니다. 아이고, 30종목 투자 시 연간 2.26%밖에 안 되네요. 반면에 이것은 시가총액 하위 20%를 대상으로 투자한 겁니다. 30종목 투자 시 20.39%의 연간 복리 수익률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퀀트에서 말하는 소형주 효과입니다. 이 20.39%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004년 초에 초기 자금 300만 원을 가지고 3개월마다 180만 원씩 추가 불입을 하면서 이 전략에 맞게끔 리밸런싱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2020년 말에 무려 36억 5천 25,63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금은 1억 2,180만 원인데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장기간 올바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기계적으로만 투자를 해도 큰 목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종목을 리밸런싱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고 다시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만약 리밸런싱을 3개월마다 하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리스트에 계속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건 파는 게 아니고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금액만 조정해 주는 겁니다. 한 주당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보다 평가 금액이 더 올라와 있으면 그 일부 금액만큼 팔고 적다면 더 구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에서 빠지면 그냥 다 팔고 새로 편입된 종목들은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 잘 벌고 저평가된 주식들을 계속 사고 팔게 되는 겁니다. 이 좋은 퀀트를 대부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퀀트는 직접 백테스팅을 해봐야 그 확신이 생기는데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장기간 이런 식으로 투자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저처럼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수천 번씩 백테스팅을 돌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의 영상에서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고 직접 백테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에 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보시고 백테스팅 해보셔서 퀀트에 대한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무료로 백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자료의 결과와 이곳의 백테스팅 결과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자료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젠포트 데이터도 제가 백테스팅하고 검증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발견되더라고요. 저 역시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나누는 기준도 다른데요. 저는 퀀트 투자를 아예 소형주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도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의 재무 비율은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금융, HTS 등에서 확인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금융이나 HTS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자회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과들을 모두 합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소형주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 기업 자체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별 재무제표로 봅니다. 물론 실제 투자할 때 너무 차이가 나면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자료에는 은행주, 보험주 등 금융주들은 빠져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들은 재무제표 양식이 일반 기업들과는 달라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퀀트로는 아예 투자
투자를 안 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 엑셀 자료를 가지고 마법 공식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먼저 퍼가 1보다 크고 PBR이 0.2보다 크고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기업들을 1차로 필터링을 합니다. 뭐 PBR이나 퍼가 저평가되는 게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시가총액 하위 20%만큼만을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 종목 숫자를 줄입니다. 3단계로 ROA가 높은, 즉 돈 잘 버는 회사들부터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4단계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즉 퍼가 낮은 기업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3단계와 4단계에서 나온 순위를 더해서 순위가 높은 기업들을 순서대로 투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마법 공식보다는 수익률이 덜 나오지만 전공자고 또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그 알량한 제 자존심에 제가 만든 투자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녀들의 퀀트 계좌는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투자 수익률이 저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요게 시가총액이 낮은 것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영업이익과 퍼, PBR로 1차 필터링을 할 겁니다. 자, 하시기 전에 이게 원본이니까 하나 복사하기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마법 공식뿐만 아니라 다른 퀀트 전략들도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이 시트를 옆으로 이렇게 밀다 보면 여기 퍼가 나오죠. 퍼에서 우리가 1보다 큰 기업들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1보다 작은 기업들, 1 이하인 기업들을 골라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상단에 퍼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숫자 필터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작거나 같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이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퍼가 1보다 작은 기업들이 쭉 나와요. 그럼 얘들을 이렇게 선택을 쭉 다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선택이 되네요. 우클릭하고 행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싹 지워지죠. 다시 퍼를 눌러서 퍼에서 필터 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기업들이 나타나고요. PBR도 똑같이 해줍니다. 숫자 필터에서 작거나 같음을 선택해서 0.2를 눌러주시면 4개 기업이 선택이 되네요. 역시 회사 이름 보지도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PBR도 역시 필터를 해제해서 풀어주죠. 자, 영업이익은 이렇게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클릭을 하셔서 마이너스인 기업들을 삭제를 해줄 거예요. 숫자 필터 해서 작거나 같음 역시 0. 그러면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기업들만 남게 되겠죠. 얘들을 삭제해 준다면. 자, 이렇게 선택해서 우클릭 행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1차 필터링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시가총액대로 한번 하위 20%를 남겨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여기 1번, 2번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끌고 하단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밑에 숫자가 쭉 넘버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1차 필터링을 하고 남은 기업들이 몇 개인가 볼게요. 와, 딱 그 세 가지 필터만 걸었을 뿐인데 기업들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164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시거나 계산기를 하나 꺼내셔서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1164 곱하기 0.2 하면 232.8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32개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233등서부터 없어집니다. 삭제.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예요. 3단계는 ROA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비율들이 나와 있는 곳에 앞에 가서 위에 대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 버튼을 누르고 삽입 버튼을 3칸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 칸은 퍼 순위, 그리고 ROA 순위, 그리고 합계 순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죠. 자, ROA부터 보겠습니다. ROA는 순위를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이렇게 ROA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보시면 숫자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ROA가 높은 기업들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ROA가 이렇게 높은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줍니다. 1, 2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하단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등수가 매겨지죠. 퍼도 똑같은 방식으로 등수를 매겨주겠습니다. 퍼는 오름차순 정렬로 해주면 퍼가 낮은 기업서부터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역시 퍼 순위를 입력을 해줍니다.
1, 2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계 순위가 높은 애들을 고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개 순위를 더하면 되겠죠. 는 per 순위 플러스 ROA 순위 해주면 이렇게 순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순위가 높은 애들을 고르려면 오름차순 정렬을 해줘야 될까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야 될까요?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 ING라는 기업이네요. 보시면 퍼가 4등, ROA 순위가 3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쭈루룩 20종목 내지는 30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을 실제로 매입하실 때 주의점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필터링을 더 하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첫 번째로 12개월 이내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또는 액면 분할한 기업은 웬만하면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을 했는데 제가 구입했던 종목이에요. 요 한도 크린텍이라는 회사가. 핑계지만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여기에 신경 쓰냐고 제가 실제로 매입할 기업들을 다 꼼꼼하게 필터링을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아닌데 한 20% 며칠 만에 20% 떨어지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는데 2개월 전에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상증자를 1대1로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한 주를 공짜로 더 준다는 겁니다.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식을 쪼개는 것이 액면 분할이거든요. 그럼 주린이 여러분들은 와, 좋다. 내가 한 주 갖고 있는데 한 주 10,000원짜리 갖고 있는데 10,000원짜리 한 주를 더 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기업이 돈을 더 벌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 수만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2배가 된다면 주가는 얼마가 돼야 정상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이론적으로는 50%로 떨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이런 기업을 무려 2종목이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절대로 안 샀을 종목들이라서 이걸 발견하자마자 손절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더라도 꼭 신중하게 다 필터링해서 사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ETF를 사실 때 주의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ETF 체크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보시면 괴리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금융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타이거 구리 실물 ETF를 구입하려고 하면 ETF 분석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순자산 가치라는 표가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구리가 5월 28일에 1,500.25원인데 ETF 종가는 1,660원이었다는 겁니다. 괴리율이 1.52%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괴리율. 이 말은 구리의 원래 가격보다 ETF 가격이 1.52%만큼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5월 20일 날 보시면 무려 20.15%였죠. 이 괴리율 차이, 요게 실제 구리 가격, 요게 ETF 가격인 겁니다. 이렇게 괴리율이 플러스 형태로 굉장히 클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ETF 관련해서 보는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고 쫓아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리스트 다 드려도 못 하셔서 제가 숫자 2개만 넣으면 몇 주씩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계산 자동으로 되는 엑셀을 만들어 드렸는데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매매하고 리밸런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차후에 이런 과정들과 퀀트 종목 산출 프로그램까지 세트로 해서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 것과 완전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도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도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거 깔지 않아도 퀀트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